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클로딘이라는 젊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클로딘은 항상 모험을 꿈꾸었습니다. 그녀는 넓고 끝없는 들판 너머에 어떤 신비한 것들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로딘은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거대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바람에 의해 오래된 책 큼직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은 특별한 가죽으로 제본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금빛 글씨로 마법의 기도자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클로딘은 책을 펼쳐들었고 첫 페이지에는 놀라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은 진정한 소원 3가지를 들어줄 수 있는 마법의 기도를 얻게 될 것이다. 클로딘은 믿을 수 없었지만 마법의 기도를 통해 그녀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클로딘은 첫 번째 소원을 앞에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가장 원할까 생각하다가 마을과 자신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눈을 감고 책에 적힌 기도를 읊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수많은 지식과 통찰력이 꽉 채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소녀가 아닌 지혜와 안목을 지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그녀가 오랫동안 상상해온 것, 즉 넓은 세상을 여행할 기회였습니다. 클로딘은 멋진 지리학자가 되어 세계 곳곳을 탐험하는 자신을 꿈꿨습니다. 책을 펼쳐 두 번째 기도를 읊자마자 그녀의 방에는 여러 나라의 지도와 책이 쌓여가고 신기하게도 그 모든 곳들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떠나 전 세계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위해 그녀는 자신이 아닌 그녀의 마을을 위한 소원을 빌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마을이 성장을 멈추고 더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을 말하고 기도를 마치자 그녀의 마을은 번영하고 주민들은 더 화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클로딘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오직 좋은 일을 위해 썼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특별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녀가 3가지 미션을 완수했지만 그녀의 이야기와 지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마법의 기도자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클로딘이 그랬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위한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클로딘의 마을과 그녀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전설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 옆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마법의 나무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무들은 매년 꽃을 피우고 그 꽃에서는 세상의 모든 색을 가진 나비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비들이 행운과 행복을 준다고 믿었지요. 숲속에는 특별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아기 나무였어요. 루이는 다른 나무들처럼 하늘 높이 자라지 않았고 자신이 너무 작아서 매년 피우는 꽃도 적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루이를 걱정하며 시간이 지나면 넌 더 커질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언제나 자신의 작음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지요. 그는 공기의 움직임에 따라 춤추는 나비들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는 많은 나비들이 날아오는 큰 나무가 되고 싶다고 꿈꿨습니다. 어느 날 숲에 놀러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많은 나무들을 바라보다가 루이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루이 옆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안녕? 너는 왜 이렇게 작니? 라고 묻자 루이는 난 작아서 많은 꽃을 피우지 못해. 그래서 나비들이 적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루이의 말을 듣고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단 하나의 꽃은 참 특별하구나. 그리고 넌 나비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져. 루이는 소녀의 말을 듣고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루이는 무언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별들에게 기원한 루이에게 숲의 마법사가 나타나네 마음의 소망을 들어주겠다며 루이의 나무에 빛나는 꽃을 한 송이 더 보태주었습니다. 빛나는 꽃은 주변을 환히 밝혀주었고 그 빛에 이끌려 숲속 모든 나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루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키가 크거나 꽃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루이는 매년 봄이 오면 자신의 빛나는 꽃에서 많은 나비들이 춤추게 되어 숲속 모든 생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리하여 작은 아기 나무 루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숲의 가장 사랑받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루이는 나무 친구들 사이에서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는 세대를 넘어 프랑스의 마을과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며 루이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소금 공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에트였고 그녀의 미모는 마치 햇빛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마리에트는 항상 자신이 특별한 무엇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궁전 내의 엄숙한 생활보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리에트는 어릴 적 유모로부터 마법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신비한 생명체와 치유의 능력을 가진 식물들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마리에트는 그 정원을 찾아가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리에트는 매일 새벽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숲은 음울하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자한 올빼미와 지혜로운 늑대, 그리고 재주 많은 여우가 그녀의 여정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마리에트 일행은 마침내 마법의 정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은 마치 천국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중심에는 빠르게 흐르는 은빛 호수가 있었고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고 바람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법의 정원에는 특별한 나무가 세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과거를 기억하는 나무였고 두 번째 나무는 현재를 느끼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나무였는데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 나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마리에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선대왕이었던 조부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마리에트는 현재 나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정원에 매일 와서 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법의 정원에서 경험한 모든 일이 마리에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더는 특별함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마치 소금처럼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삶의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자리에 돌아가서 공주로서 왕국을 위한 다양한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나라는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변하였습니다. 이후 마리에트는 소금 공주로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여왕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때때로 그녀에게 그 아름다운 정원에 대해 물어보면 그녀는 언제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니고 삶의 맛을 더해주는 보물이에요. 라고.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자연을 사랑했고 특히 숲을 즐겨 찾았습니다. 하루는 숲을 산책하다가 부상당한 까마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까마귀는 일반 까마귀와 달리 금빛 날개를 가진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루이는 주저하지 않고 까마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성과 까마귀를 간호하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까마귀는 어느새 건강을 되찾고 루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까마귀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루이에게 자신이 마법에 걸린 요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까마귀는 루이에게 보온의 의미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루이는 단순하고 소박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소원으로 더 풍성한 숲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주위의 숲은 더욱 우거지고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루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까마귀의 마법 덕분에 마을은 날마다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더욱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사랑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는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까마귀, 자신을 위해 소원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까마귀가 다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까마귀는 루이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마지막 소원의 힘으로 자신을 다시 요정의 모습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요정은 루이에게 진정한 용기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는 절대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이는 까마귀와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남았고 루이는 계속해서 숲과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요정의 금빛 날개를 본다는 전설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루이와 마법의 까마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그들을 따뜻하게 했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에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정원의 장미들은 향기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장미를 가꾸고 있는 정원사를 궁금해했습니다. 정원사는 매우 내성적이었고 누구도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고 오직 달빛 아래에서만 그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들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햇살이 밝게 비추던 오후, 신비로운 바람이 마을에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어딘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향긋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정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그 바람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정원에 도착하자 정말로 장미들이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장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미의 정원사였고 바로 알퐁스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통해 장미와 대화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정원의 비밀이었습니다. 알퐁스는 장미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돕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알퐁스는 아이들에게 장미의 이야기 그리고 장미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 장미는 사랑과 열정을 지녔으며 이 장미의 향기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더 사랑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노란 장미는 우정을 상징하며 친구들 간의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희귀한 하얀 장미는 진실과 희망을 가져다주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미와 대화하는 능력은 알퐁스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었고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의 가족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힘을 이용하여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경탄하며 자신들도 어떻게 하면 장미를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은 정원을 떠나야 했지만 그들은 알퐁스와 장미 정원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알퐁스를 잊지 않도록 아이들은 그에게서 배운 것들을 어른들에게 전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원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과 장미 정원은 계속해서 특별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전설 속의 알퐁스는 결국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그와 그의 장미가 마을에 주었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프로방스의 장미 정원은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며 사랑과 우정의 상징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